올해 독감 유행주의보가 2달이나 빨리 내려졌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막말 논란을 불러일으킨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 의원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의 행위가 의원 윤리 강령을 어겼는지 판단하는데 이후 본회의에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됩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통영의 대표 해산물을 주제로 한 통영 어부장터가 올해 2회째를 맞습니다. 다채로운 요리로 재탄생할 굴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축제를 미리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맘때 감기 정말 많이 걸리는데요.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도 지난해보다 2달이나 빨리 내려졌습니다. 지금 빨리 예방접종해야 유행하는 A형 독감 피할 수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이지만 병원이 북적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겁니다. 10월 15일부터 75세 이상, 22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가 무료 접종 대상자입니다. 어린이와 임신부는 지난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유행하고 있고 갑자기 날씨도 추워졌고 그리고 요즘 기사에서 독감이 엄청 유행이다 해가지고 좀 빨리 맞추려고 오게 됐어요. 갈수록 요즘에 호흡기 질환이 좀 유행이다 보니까 좀 걱정돼가지고 오게 됐어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빠르게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해는 12월이었는데 올해는 2달이나 빨라진 겁니다. 독감 환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만 8천 명이었지만 2023년 297만 명에 이어 지난해 23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9.1명을 넘으면 유행으로 보는데 이미 지난주 14.5명으로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특히 7살에서 12살 사이 어린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접종하신 당일부터 해서 한 이틀 정도는 무리하게 운동하시거나 음주, 사우나 이런 거는 다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다른 접종을 좀 2개, 3개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컨디션이 괜찮으시다면 2개, 3개 괜찮긴 하지만 조금 무리하거나 하시면 하나 하고 한 1, 2주 정도 있다가 하나 접종하시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건 A형 독감인데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예방접종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독감 유행은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며 접종 효과를 6개월 정도로 보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최근 또다시 SNS 막말 논란을 불러일으킨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 의원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창원시 의회는 21일 열린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묘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8명이 전원 참여한 김미나 의원 징계 요구서를 윤리특위에 회부했습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의 행위가 의원 윤리 강령을 어겼는지 판단하고 심사 보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합니다.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원 의결을 거쳐 김 의원의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됩니다. 앞서 이날 오전 내란 세력 청산 사회 대개혁 경남 행동은 창원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김 의원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며 창원시 의회는 창원 시민의 요구를 받들어 즉각 막말 의원 김미나를 제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추석 연휴 자신의 SNS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겨냥한 글을 남겼다가 삭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또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3개월, 선고유예 2년 판결을 받아 지난해 10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지난 20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도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문과 건설업자 등 지역 인사 12명으로부터 3억 5천여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추가로 공판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통영 어부장터가 오는 24일 막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굴 산업의 중심지인 통영은 싱싱한 굴을 활용한 다채로운 요리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번 축제에서 굴을 비롯한 각종 해산물이 특별한 요리로 재탄생합니다. 표현민 기자가 미리 맛봤습니다. 탱글하게 살이 오른 굴을 초고추장에 찍어 한 입 베어 물자 바다 향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굴구이, 굴탕수육까지 전통의 맛과 색다른 조리법이 어우러진 요리들은 통영을 찾는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아니면 통영하면 굴이잖아요. 그러니까 굴을 먹고 가야죠. 여기 고유의 식품이니까. 통영의 대표 해산물을 주제로 한 통영 어부장터가 올해 2회째를 맞습니다. 굴 어묵과 멸치 포카치아 피자 등 통영 수산물을 활용한 특별한 요리가 축제 현장에서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최근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최종 품평회도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20여 가지 요리가 평가를 거쳐 최종 메뉴로 선정됐습니다. 오세득 조은주 등 국내 유명 셰프 7명의 비법도 담겨 완성도가 높습니다. 역시 셰프는 또 틀리더라고요. 연근을 조금 가미하다 해가지고 조금 넣으니까 또 더 맛있고 저한테도 좀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굴과 멍게, 멸치 등 통영의 바다를 담은 식탁이 펼쳐지는 통영 어부장터는 24일부터 26일 사흘간 도남동 트라이애슬론 광장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국내 최고령 원전인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 운전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경남 환경단체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탈핵 경남시민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은 2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 시도는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단 한 번의 대형 사고로 국가 경제가 파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를 서둘러 확대하고 핵 발전소는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리 2호기는 지난 1983년 8월 운영 허가를 받고 가동을 시작해 허가 기간이 끝난 2023년 4월 40년 만에 정지됐습니다. 영구 폐쇄되지 않은 원전 가운데 가장 오래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사고관리 계획서와 계속운전 여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 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들이 2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취양수시설의 조기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양산의 한 가정집 필터에서 유해 남세균이 검출됐지만 환경부는 오는 2028년까지, 농림식품부는 2030년까지 개선을 완료하겠다며 늑장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낙동강 유역민의 건강을 위해 2026년까지 취양수 시설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창 군민들의 수건 사업인 거창 의료복지타운 조성 사업이 21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3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거창읍 일대 6만 1천여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의료복지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적십자병원 신축과 공공산후조리원, 행복맘센터 등 의료보육복합시설이 들어섭니다. 특히 적십자병원을 이전 신축해 18개과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급으로 확대하고 응급의료센터와 심뇌혈관센터 등 필수 의료 기반을 강화해 서북부 경남권의 공공의료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거창구는 의료복지타운을 거점으로 임신, 출산, 육아 원스톱 서비스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창원시의회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동대구 창원, 가덕도 신공항을 잇는 고속화 철도를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21일 열린 제147회 임시회에서 백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 특례시 철도망 확충 및 수도권 접근성 제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대구 창원 구간 곡선 개량과 경전선 KTX, SRT 고속철도 운행 횟수 증편 등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해운 대기업의 본사 이전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21일 시청에서 해운기업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HMM 본사 부산 이전을 비롯해 주요 해운기업의 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명 규모의 민관 협의체로 학계와 산업계, 연구기관, 관련 협회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시의 해운기업 이전 추진 경과와 HMM 본사 부산 유치의 경제 효과가 공유됐으며 정책, 입지, 정주 여건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논의됐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통해 세제 혜택과 맞춤형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해운, 항만, 물류, 금융이 결합된 산학협력지구 조성을 추진해 부산을 글로벌 해운 거점 도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방분권 전국회의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10대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지방분권 전국회의는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과 주민자치권 보장, 자치 입법 제정, 조직권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을 각각 1차와 2차 개헌 시점으로 삼고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회의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하고 분권균형발전부와 대통령실 분권균형수석실을 신설해 범정부 차원의 지방시대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 통폐합 논란을 해결할 밀양시 부산대 상생발전 공동협의체가 20일 출범했습니다. 공동협의체는 부산대 밀양 캠퍼스 학과 통폐합 논란 속에 지역과 대학이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동협의체는 밀양시 부시장과 부산대 대외전략부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부산대의 학사구조 개편안 추진으로 기능이 축소되는 밀양 캠퍼스 활용안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또 교육, 연구, 산학협력, 지역발전, 소통 등 4개 분과로 세분화해 27명 규모의 확대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동협의체는 2달마다 정기 및 분과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과 과제를 점검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22일부터 23일 사이 부산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21일 부산은 최고 20도로 20일보다 2도가량 낮았고 22일은 22도로 조금 오르며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동해 남부 남쪽과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물결이 1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부산 앞바다도 물결이 1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해안가 너울로 백사장과 방파제를 넘는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며 해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면허에다 술에 취한 채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9월 밤 부산 사하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무면허 상태로 1톤 화물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지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하던 A씨는 100m가량 떨어진 골목에서 시동을 끈 채 숨었지만 경찰이 접근하자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으며 도주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도주로를 차단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사하경찰서는 A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